아버지, 이게 무슨...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탁자 위에는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집행 기준표라고요? 박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월 1일부터 오늘까지 내 형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기록했단다. 윤태상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경비실 출입대장 사본, 약 봉투의 사진,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너희가 진짜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픈 척을 했지.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기였다는 말씀입니까? 두 아들의 효심을 테스트하고 싶었던 부부의 이야기. 과연 두 아들들은 테스트를 통과해서 120억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식의 마음이 궁금했던 적 있으셨나요? 공감하신다면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따뜻한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5년 3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울 한남동 고급 아파트 단지 38층 펜트하우스의 거실에는 봄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잿빛 물안개 속에 흐릿하게 보였고 유리창을 타고 내리는 빗방울은 마치 시간의 흔적처럼 느리게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상은 소파에 앉아 손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피부 아래로 푸른 혈관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쥐었다 펴보았습니다. 힘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손떨림은 오늘따라 더 심했습니다. 여보, 박명자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약속 잡을까요? 태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대한산업을 이끌었던 그 단호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희미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남편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의 손도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고 도시의 소음은 유리 너머로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둘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978년 결혼식 이후 47년을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태상은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고 명자는 홀로 남겨질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현관 도어락이 삐삐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윤도현이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품 브리프 케이스를 든 그의 모습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한산업전략기획본부 상무.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회사의 핵심 요직에 있는 큰아들이었습니다. 비 오는데 어쩐 일이야?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에요. 회의가 강남에서 있어서.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약 봉투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세요? 아니야. 영양제. 태상이 짧게 답했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죄송한데 바빠서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건강 챙기세요. 3분. 큰아들이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도 바쁘니까. 바쁘지. 태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녁 7시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명자가 끓인 미역국과 반찬이 소박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그들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태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는 아니고 이제 해둬야 할 나이잖아. 태상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파트, 주식, 예금 다 합치면 120억 정도 되더라고. 이걸 어떻게 나눠줄지 생각을 좀 해봐야지. 도연이랑 준이한테 반반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 윤도현, 1977년생, 올해 48세.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MBA를 마치고 대한산업에 입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회사를 키웠고 지금은 전략기획본부 상무로서 차기 경영진 후보였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었고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윤준, 1981년생, 올해 44세. 미대를 나와 독립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2006년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평범한 가정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19년이 흘렀지만 둘은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준이 생각하세요? 명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밤 10시 침실에 누운 태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이 재산은 어떻게 될까? 도연은 형식적으로나마 부모를 챙길까? 주는 자신의 죽음을 슬퍼할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잠 안 와요? 응. 생각이 많아서. 뭐 생각하는데요? 태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프면 애들이 어떻게 나올까? 명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시험해보고 싶어? 우리가 진짜 힘들 때 누가 곁에 있어주는지. 명자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태상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기하는 거야. 우리가 많이 아픈 척. 한 달만. 그날 밤 부부는 아무도 모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을 밝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명자는 식탁에 공책과 펜을 꺼내 놓았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태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알아야 해. 죽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낫지.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메모지가 놓였습니다.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명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증상을 정해야지. 너무 심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가볍게 보이면 안 돼. 태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손떨림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가끔 어지럽다고. 파킨슨 초기 증상처럼. 저는요? 당신은 무릎이 아프다고 해. 계단 오르내리기 힘들다고. 명자가 메모했습니다. 약은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약국에서 비타민 사다가 약 봉투에 담으면 돼. 스케줄표도 만들고. 태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를 불러야 해. 유언장을 만들 때 특별한 조건을 넣는 거지. 무슨 조건이요? 효도평가 기준표. 누가 얼마나 자주 왔는지, 뭘 해줬는지 전부 기록하고 점수를 매기는 거야. 명자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태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잔인한 건 우리를 버리고 가는 거지. 난 알고 싶어. 내 아들들이 돈 때문에 오는 건지, 정말 부모가 걱정돼서 오는 건지. 명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도 알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 두 사람은 동네 약국에 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약 드릴까요? 약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비타민 B 복합제 한 달치요. 그리고 오메가3도. 태상이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명자는 약을 하나씩 꺼내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리고 라벨지에 글을 썼습니다. 아침 혈압약 일정, 파킨슨 치료제 0.5정, 점심 소화제 일정, 저녁 수면제 0.25정, 진통제 일정. 가짜 라벨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태상은 A사 용지에 투약 스케줄표를 만들었습니다. 엑셀로 정리한 표에는 날짜별 복용 시간과 증상 기록란이 있었습니다. 프린트한 종이를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이제 법무사를 불러야죠. 명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연락할게. 법무사 김정훈이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의뢰인께서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요? 네. 그런데 좀 특별한 방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태상이 말했습니다. 김정훈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어떤 방식을 원하십니까? 태상은 준비한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재산 분배를 효도 점수에 따라 차등하고 싶습니다. 3월 1일부터 28일까지 두 아들이 저희를 얼마나 돌보는지 기록하고 그 결과로 상속 비율을 정하는 겁니다. 김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태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기준표를 만들어 주십시오. 방문 횟수, 체류 시간, 행동 항목 같은 걸로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나눠서. 김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초안을 가져오겠습니다. 법무사가 떠난 후 명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애들한테 연락해야 하나요? 응. 자연스럽게. 태상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요즘 아빠 몸이 좀 안 좋구나. 시간 나면 들러라. 할 얘기가 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편찮으시면 병원 모셔다 드릴까요? 태상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명자를 보았습니다. 준이한테도 연락할까? 명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이는 나중에. 일단 도연이를 먼저 보죠. 그날 밤 태상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구석에서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라벨에는 윤준 200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프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9년 전 준이 결혼식을 올리던 날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가지 않았지만 명자가 몰래 녹음해온 테이프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태상은 테이프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윤도현이 아파트 로비에 도착한 것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어머니, 건강보조식품 사왔어요. 홍삼 진액이랑 오메가3요. 도연은 쇼핑백을 건넸습니다. 가격표가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한 세트에 35만 원. 고맙다. 들어와. 거실에서는 태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책을 들고 있었지만 읽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 왔구나. 태상은 책을 내려놓고 도연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지? 네, 신규 사업 건으로 해외 출장이 잦아서요.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문자에 그러셨잖아요. 태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요즘 손이 자꾸 떨려. 그리고 가끔 어지럽고. 그는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실제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연기는 아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아직. 다음 주에 가볼까 해.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도 바쁜데. 도연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20분. 그는 일어섰습니다. 죄송한데 오늘 일시에 골프 약속이 있어서요. 병원 예약 잡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그래, 알았다. 도연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도연아,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아니에요, 어머니. 다음에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체류 시간 18분. 명자는 거실로 돌아와 공책을 꺼냈습니다. 효도 관찰 일지라고 쓰인 표지였습니다. 그녀는 날짜 옆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3월 8일 기록. 방문자 윤도현. 도착 시간 11시 10분. 출발 시간 11시 28분. 체류 18분. 가져온 것 건강식품 35만 원 상당. 특이사항 병원 동행 제안했으나 골프 약속 우선. 식사 거절. 태상은 기록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월 10일 월요일 오후 7시.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병원 예약 잡으셨어요? 아직이야. 제가 알아볼까요? 제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신경과 전문의. 그래, 고맙다. 이번 주는 제가 해외 출장이라 다음 주에 모셔다 드릴게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는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명자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신경은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는 건지 의무를 다하는 건지 모르겠어. 태상의 목소리는 씁쓸했습니다. 3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도연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병원 예약 잡았어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래, 알았다. 도연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약 봉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약 많이 드시네요. 나이 들면 다 이래. 도연은 냉장고에 붙은 투약 스케줄표를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기록해 둘게요. 그래. 도연은 30분을 머물다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일이 있어서라는 말과 함께 명자는 다시 공책에 기록했습니다. 3월 15일 기록. 방문자 윤도현. 체류 32분. 가져온 것 없음. 특이사항 병원 예약 도움. 약 스케줄 사진 촬영. 실질적 도움보다는 확인 차원. 저녁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연이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쁘진 않지. 그냥 부모가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태상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준이는? 명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준의 번호였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지만 명자는 그 번호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전화해 볼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태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3월 17일 월요일 밤 11시.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녀는 포털 사이트에 윤준 디자이너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 홈페이지였습니다. 사진 속 준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44살이 된 둘째 아들. 그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자요? 태상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생각이 많아서. 뭐 생각해? 준이요. 우리가 너무 모진 부모였을까요? 태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1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06년 가을, 준이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자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안 돼. 우리 가문에 안 어울려. 준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발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태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난 인정 못해. 그날 이후 부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태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연락할까요? 명자가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시험이 끝나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준이 이미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파트 1층 경비실. 경비원 박종수는 출입대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들어온 방문객 명단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출입대장 기록. 날짜 3월 18일 화요일. 시간 23시 47분. 방문 동우 5동 3801호. 방문자명 윤준. 목적 가족 방문. 퇴실 0시 32분. 이 길. 박종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밤 11시 47분.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박종수가 물었습니다. 3801호요. 부모님 뵈러 왔습니다. 성함이 윤준입니다. 박종수는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주무실 시간이라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비밀번호 알고 있어요. 박종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장의 서명을 받고 남자를 보냈습니다. 40분 후 남자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도시락 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부모님 주무시고 계셔서 문 앞에 음식만 놓고 왔어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명자는 현관문을 열다가 멈췄습니다. 문 앞에 보온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리 용기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죽 나물 반찬, 그리고 작은 메모지. 메모 내용. 아버지, 어머니, 준입니다. 편찮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직접 끓인 죽입니다. 드시고 좀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전화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준 올림. 명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여보. 태상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준이가 다녀갔어요. 명자는 울먹이며 죽 용기를 보였습니다. 태상은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제? 모르겠어요. 밤에 온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죽을 데웠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준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은 명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맛있어요. 정성이 느껴져요. 태상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너무 모진 아비였어. 오후 3시 명자는 경비실로 내려갔습니다. 박 대장님, 어젯밤에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나요? 박종수는 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네, 윤준 씨라고 하시던데요. 아드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몇 시에 왔어요? 밤 11시 47분에 오셔서 40분 정도 계시다 가셨어요. 명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애가 자주 오나요?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 달에 2~3번은 오시는 것 같아요. 항상 늦은 밤에 왔다 가세요. 초인종 안 누르시고요. 얼마나 오래 그랬어요? 제가 여기 근무한 게 3년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오신 것 같아요. 명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경비실을 나와 로비 한 구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3년. 주는 3년 동안 밤마다 부모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말도 섞지 못하면서 그는 혼자 효도를 이어왔습니다. 태상은 경비실에 직접 내려갔습니다. 박 대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지난 3개월간 우리 집 방문 기록을 복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종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인정보라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댁 방문 기록이니까 괜찮겠죠. 10분 후 태상은 출력물을 받았습니다. A사 용지 3장. 그는 천천히 기록을 읽었습니다. 출입대장 요약.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윤도현. 총 4회 방문. 주간 평균 체류 25분. 윤준 총 17회 방문 야간. 평균 체류 35분. 음식물 전달. 태상의 손이 떨렸습니다. 17회. 주는 17번이나 찾아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엘리베이터에 올라 38층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에게 출력물을 보였습니다. 17번이에요, 17번. 명자는 종이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우리가 뭘 한 거예요? 태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화하자. 당장. 네. 명자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9년 만에 누르는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준의 목소리였습니다. 19년 전보다 낮고 성숙했지만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준아. 명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어머니? 준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응, 엄마야. 준아, 그동안 잘 지냈니?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잘 지냈어요. 어머니는요? 엄마도 잘 지내. 그런데 말이야. 명자는 울먹였습니다. 죽 고마웠어. 정말 맛있었어. 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찮으시다고 들어서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준아, 우리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셔. 정말이야.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갈게요. 고맙다, 준아. 정말 고맙다. 전화를 끊은 명자는 태상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태상은 계속 울었습니다. 19년간 쌓인 후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윤준이 서 있었습니다. 수수한 청바지에 면 셔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와, 준아. 명자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준은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거실에서 태상이 일어섰습니다. 부자는 마주 보았습니다. 19년 만이었습니다. 아버지. 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명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3월 23일 일요일 오전 10시 윤주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명자가 끓인 된장찌개와 밥. 평범한 식탁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편찮으세요? 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태상은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준을 보며 연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형이 예약을 잡아놨단다. 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점심 후 준은 부모님과 거실에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9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디자인 일은 잘 되니? 태상이 물었습니다. 네, 그럭저럭요. 크진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가족은? 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내랑 잘 살고 있어요. 아이는 없지만 행복해요. 태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됐다.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19년 전이었다면 하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오후 5시 준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아버지 병원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준이 나간 후 명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할까요? 시험 같은 거. 태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끝까지 가봐야 해. 도연이도 봐야 하고. 하지만 준이는 이미. 알아. 준이가 어떤 앤지는 이미 알았어. 하지만 공정하게 해야지. 명자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연이 차를 몰고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태상과 명자는 도연의 차에 올랐습니다. 강남의 대학병원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는 도연의 지인이었습니다. 어르신,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달쯤 됐어요. 의사는 간단한 검사를 했습니다. 손떨림 테스트, 균형 감각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일단 기본 검사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MRI 촬영 예약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도연은 부모님을 차에 태웠습니다. 아버지, 집에 데려다 드릴게요. 저는 바로 회사 가봐야 해서요. 그래, 알았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검사 결과 나오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태상과 명자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의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명자가 말했습니다. 도연이도 나름대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신경을 쓰긴 하지. 하지만 태상은 말을 멈췄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오후 11시 태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이 차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 명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왜 그래요? 가슴이 너무 아파. 명자는 화들짝 놀라 불을 켰습니다. 태상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아픈 거예요? 응, 연기 아니야. 명자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봐. 하지만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태상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희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119 불렀어. 네, 지금 갈게요. 명자는 준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준아, 아버지가.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태상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보호자분도 같이 가셔야 합니다. 명자는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상은 응급실에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이상 없음, 혈압 정상, 산소 포화도 정상, 통증 부위를 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태상은 가슴 왼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쥐어짜는 것처럼. 의사는 추가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명자는 대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30분 후 도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지금 검사 중이야. 도연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10분 후 준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직 몰라. 검사 중이래. 준은 도연을 보았습니다. 형제는 19년 만에 마주했습니다. 형? 준아. 두 사람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세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환자분은 협심증 의심 증상입니다. 다행히 심근경색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흉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상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태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준도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푹 쉬세요. 태상은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자가 아들들을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너희들 고맙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니.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괜찮으시면 다행이에요. 준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험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짜 위기 앞에서 두 아들은 모두 달려왔습니다. 너희들 집에 가서 쉬어라. 엄마가 여기 있을게.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준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내일 일이 있잖니. 괜찮아요.
전화해서 조정할게요. 도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남을게요. 교대로 지킬게요. 명자는 두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러나 태상의 가슴 속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3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태상은 이틀간의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성 흉통. 의사는 안정을 취하고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온 태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시험 같은 거. 명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태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법무사한테 연락해야 해. 왜요? 유언장을 공개해야지. 명자는 놀랐습니다. 지금요? 하지만 지금이 맞아. 더 이상 늦추면 안 돼. 태상은 휴대폰을 꺼내 법무사 김정훈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내일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나요? 유언장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상은 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내일 오후 3시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준아, 내일 오후 3시에 집으로 와줄 수 있겠니?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단다. 두 아들은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네, 아버지. 가겠습니다. 3월 29일 토요일 오후 3시. 법무사 김정훈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준비 다 하셨습니까? 네. 태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곧 알게 될 거다. 10분 후 준도 도착했습니다. 형제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김정훈 법무사입니다. 오늘 윤태상님의 유언장 공개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연과 준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유언장?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신데. 김정훈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이 유언장은 2025년 3월 3일에 작성되었습니다. 윤태상님의 총 재산은 약 120억 원이며 이를 두 아들에게 분배하되 특별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조건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네. 효도 평가 기준에 따라 상속 비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훈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3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두 아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준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태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끝까지. 김정훈은 표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별지, 효도평가 기준표, 방문 횟수, 윤도현 3회, 윤준 5회, 경비실 기록, 체류 시간, 윤도현 23분, 윤준 48분, 연락 빈도, 윤도현 2회, 윤준 7회, 전화 문자 합산, 실질적 도움 제공, 윤도현 중 윤준 상, 감정적 교감, 윤도현 하, 윤준 상, 자발성 및 희생, 윤도현 중, 윤준 상, 종합점수, 윤도현 42점, 윤준 83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시험하신 겁니까? 태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를 시험했다. 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자가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경비실 출입대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걸 봐라. 도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출입대장 요약. 윤도현 12월 2회, 1월 1회, 2월 1회, 3월 3회 총 7회. 윤준 12월 6회, 1월 5회, 2월 6회, 3월 5회 총 22회. 준이는 3년 동안 한 달에 두세 번씩 찾아왔어. 밤늦게 아버지가 문 열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동생을 보았습니다. 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 나는 그냥. 아니야. 도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부모님을 의무로만 생각했어. 태상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약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 약들 전부 가짜야. 네. 도연과 준은 동시에 물었습니다. 명자가 설명했습니다. 비타민이야. 우리가 일부러 아픈 척을 한 거지. 너희를 시험하려고.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연기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처음엔. 태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실려간 건 진짜였어. 그건 연기가 아니었지. 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시험을 하신 겁니까? 태상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강이 저녁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알고 싶었어. 너희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산 때문에 오는 건지, 정말 걱정돼서 오는 건지. 그는 두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 도연이 너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니었어. 일이 더 중요했고 효율이 더 중요했지. 하지만 준이 너는. 태상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너는 19년 동안 아버지가 미워하는데도 혼자 효도를 해왔구나. 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태상은 준에게 다가가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용서해다오. 준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9년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은 아니야. 다만 아버지가 원한 건 시간이었어. 네 마음이었지. 명자가 도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넌 나쁜 아들이 아니야. 다만 엄마가 원한 건 좀 더 자주 보는 거였어. 그것뿐이야. 도연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법무사 김정우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유 원장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상이 말했습니다. 찢어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네. 점수 같은 건 의미 없어요. 내 아들들은 둘 다 훌륭합니다. 재산은 반반 나눠주면 됩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유언장을 작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당분간은 괜찮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태상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3월 30일 일요일 오전 10시.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명자가 준비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준이 가져온 호박죽. 같이 먹자.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네. 태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는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어색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어색함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태상이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정리요, 아버지?
도연이 물었습니다. 실무적인 거. 너희도 알다시피 나이가 있잖아. 언젠가는 정말 아플 수도 있고. 태상은 진지했습니다. 그때를 위해 미리 계획을 세우자. 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지금이 건강할 때 정해야 나중에 혼란이 없지. 명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몇 가지 있어. 태상은 메모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계획 정리, 건강관리, 정기검진, 3개월마다, 담당 병원, 강남대학병원, 비상연락망 도연 1순위, 준 2순위, 간병 로테이션 필요시, 주중 저녁, 준 담당, 주 2회, 주말 도연 담당 월 2회, 필요시 전문 간병인 고용, 재산관리, 신탁 설계, 6개월 내 완료, 아파트, 부부 생전 거주권 보장, 유동자산, 생활비 월 500만 원 자동 이체, 가족 모임, 매달 마지막 일요일 가족 식사, 명절은 본가에서 함께. 도연이 메모를 보며 말했습니다. 간병 로테이션은 제가 더 자주 할게요. 주중에도 시간 내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바쁘잖아. 아버지,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일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회사 일은 조정할 수 있어요. 준도 말했습니다. 저도 평일 저녁에는 시간이 괜찮아요. 주 3회는 올 수 있어요. 태상은 두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너희 생활도 중요해. 너무 무리하지 마라. 명자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최대한 스스로 하려고 해. 정말 힘들 때만 부탁할게.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아, 네 결혼식 때 이야기 좀 해줄래? 태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하지만 행복했어요. 아내는 어떤 사람이니? 착해요. 그리고 저를 많이 이해해줘요. 제가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같이 울어줬어요. 태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제 한번 데려와라. 아버지가 우리 며느리와 인사하고 싶구나. 정말요? 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19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지. 명자가 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 얼굴 보는 게 소원이었어. 다음 주에 꼭 데려와라.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준아, 그동안 미안했어. 형이 너를 많이 외롭게 했지. 아니야, 형. 형도 힘들었을 거야. 아니야. 나는 너처럼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 뜻을 거스를 용기가. 도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는 대단해. 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에요. 부모님을. 네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19년의 공백, 그동안의 그리움, 후회, 그리고 희망.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준은 주방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제가 하고 싶어요. 못다한 효도를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요. 명자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식사 후 도연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신탁 설계는 제가 알아볼게요. 제 회사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 부탁한다. 그리고 매달 가족 모임 꼭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태상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넌 좋은 아들이야. 아버지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부족했어요. 두 아들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네, 아버지.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도연과 준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보았습니다. 준아, 이번 주에 저녁 한번 먹자. 둘이, 그래, 형.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28일 일요일, 아파트 거실에는 6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윤태상, 박명자, 윤도현, 윤준, 그리고 준의 아내 서연주 42, 도연의 아내 최지현 46. 처음 뵙겠습니다. 윤준의 아내 서연주입니다. 연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태상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우리 준이 잘 돌봐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준이를 만나서 행복해요. 명자는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19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식탁에는 명자가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 그리고 준이 만든 떡국. 이제 명절에 다 같이 모이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안 되지. 태상이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두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식사 후 태상은 서재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준이 물었습니다. 네 결혼식 녹음이야. 엄마가 몰래 녹음해온 거. 준은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라벨에는 윤준 2006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버릴 수가 없었어. 들을 용기도 없었지만 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이제 같이 들어보자. 19년 전 내 목소리를. 태상은 카세트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후 젊은 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연주 씨, 오늘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언젠가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테이프에서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태상은 눈을 감고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9년 전 그날 자신이 가지 않았던 그 자리.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태상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준아, 늦었지만 아버지가 말할게. 네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서 고맙다. 준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창밖 한강은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명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진 찍자. 가족 사진. 6사람은 소파에 모여 앉았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으로 셀카를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환하게 웃는 6명의 얼굴이 담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부모님께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태상과 명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잘한 거 맞죠? 명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잘한 거지. 태상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후회 없어.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47년을 함께 산 부부. 그들은 이제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재산이 아니라 시간. 그것이 그들이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누르실 수 있어요. 자식에게 시간, 사랑 또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